최근에 송파 성지 아파트가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는 분양가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내 집 마련 코치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110에 포함된 부동산 이슈로는 가장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주택자, 청약을 대기했던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라는 게 땅이 확보가 돼야지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민간 택지라고 하면 기존의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땅 또는 주택이나 상가가 섞여있던 재개발 지역, 이러한 공공 택지를 제외한 그 땅에 분양이 되는 것을 민간 택지라고 하고요. 이 민간 택지에 분양을 할 때 여기에 분양가를 정부와 지자체, 거기다가 주택보증공사인 허그에서 규제를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나타를 산다, 이 가격을 현대자동차에서 정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차가 왜 이렇게 올라가? 야, 현대, 르노 다 와봐. 소나타는 니네 경쟁 차량이 2,500이잖아. 그러니까 5%만 올려서 팔 수 있는 거야, 니네는.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통제를 들어갔던 게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요즘 최근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둔촌주공이죠.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피해자가 둔촌주공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대로 재산권에 침해를 입는 거죠. 내가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만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의 거의 60%를 끌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 서울 수도권만 봤을 때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실수요자, 특히 집 없이 청약을 통해서 집을 싸게 살려 했던 분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었던 거죠. 왜냐면 구축이 12억이에요. 그런데 신축인데 예전 같았으면 15억, 16억처럼 구축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허그와 지자체에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구축보다도 저렴하거나 또는 기축 정도의 금액으로 12억 5천 또는 13억 정도에 나와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입주를 하는 2년 6개월 후 또는 3년 후에는 기축이 15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 13억에 분양했던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2년 반, 3년 후에는 등기를 치자마자 16억, 17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그 로또 분양을 받았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시세 차익을 덤으로 먹었던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부작용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축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렸던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축 가격을 때려잡으면서 전매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분양을 받은 무주택자들만 그 과실을 다 가져갔고 그걸로 인해서 인근의 집값을 약간 누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이 낮게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축 입장에서는 신축은 살 수 없는 아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오히려 조금씩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신축들도 입주를 하고 나면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 가격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에 전매 제한까지 나오다 보니까 신축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봤을 때는 단기로는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송파 성지 아파트가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는 분양가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리모델링 하는. 그렇죠.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은 100세대 미만으로 29세대가 민간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없이 바로 조합과 지자체만 협의를 해서 시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오히려 인근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나와버렸어. 실제 차양률은 그래도 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되니까 이거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미계약분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신축, 구축 상관없이
집값이 집값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 거다. 자, 그러면 꼭 이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냐 안 냐, 거기에 따라서 박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힙니다. 다 팔렸어. 이러면 다음번에 또 가격이 올리겠죠?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미분양, 미계약이 나올 거라고요. 이때부터 집값이 잡힌다는 거죠. 왜냐? 조합이나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 얘네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분양을 해서 최대한 돈을 쭉쭉 땡길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계속 높이겠죠. 어느 순간 공급이 많이 되고 이 정도 분양가면 안 따라가게 돼요. 결국 준공후 미분양이 나오는 순간 전체 아파트 값에 찬물을 끼얹게 되죠.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시장에 맡겨서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도 비싼 거는 안 사고 정말 싸게 분양을 해야지만 분양을 받고,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야지만 중장기로 집값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구한나 그냥 규제만 했는데 그 규제의 부작용은 작년, 재작년이 역대급 집값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분명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은 생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새로운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1년 안에 작년, 재작년과 거의 비슷한 서울 아파트 급등이 올 것 같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발표했던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갈아타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되면 네. 어디가 가장 수혜 지역일 건지, 네. 어떤 분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건지.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